자, 우리 쓰기 1부분과 2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분 5문제 풀 건데요. 이 쓰기 1부분 어순 배열은요, 여러분들 항상 그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즉 명사를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고, 동사, 형용사는 문장에서 대부분 그쵸, 수러 역할을 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고, 부사, 전치사, 조동사는 모두 다 수러를 수식하는 의미니까요. 앞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문장 구조를 한번 쭉 봐주세요. 원래 중국어는 그쵸, 동사가 먼저 와요. 이 동사 앞에 방금, 도서관에서 라는 표현들은 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어는 동사 앞에 오고, 목적어 앞에는 수량사 등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어라고 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이에요. 红色的衣服, 이 떠 뒤에는 반드시 다 명사만 오죠. 왜냐면 뭐뭐의라는 뜻이니까요. 빨간색의 옷, 얘 전체적으로 명사네요. 두 번째 단어 봐주시면 这件, 자, 우리 件은 양사죠. 지시대명사와 양사는 다 뭘 꾸며준다? 그쵸? 명사를 꾸며줍니다. 찌에는 옷을 세는 양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붙어가겠네요. 타이 셔머셔머러 너무 뭐뭐합니다. 얘는 자연적으로 그쵸? 형용사임을 알 수 있겠네요. 찌오라는 표현은 오래되다, 낡았다라는 뜻입니다. 옷에 걸쳐서 타이 찌올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정답 다 나왔네요. 형용사 수라문으로서 이 빨간색의 옷은 너무 낡았습니다. 这件红色的衣服太旧了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형용사 수라문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고요. 넘어가서 2번 문제 좀 잠깐 볼게요. 이제 2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瓶子 라는 표현은 병이에요. 근데 단어에 이 쯔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명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빙은 우리 이빙 비죠. 회화 때 되게 많이 배우죠. 맥주 한 병. 빙즈는 병을 나타내요. 샤오유라는 표현, 위는 그쵸, 물고기인 걸 알았어요. 그럼 샤오유도 물고기예요. 그쵸, 명사임을 알 수 있겠네요. 리면 안에. 방의사, 방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条, 条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길고 구불구불한 걸 쓰는데요. 그렇죠? 이 생선을 쓰는 양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충 물고기가 생선이 병 안에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병 안에 생선이 있습니다. 이 뜻인데 우리도 얘기를 할 때 책상 위에 커피가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문장 앞에 첫 시작하는 주어가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장소가 어디 있어서요? 우리 흔히 명사 뒤에 이렇게 방위사를 붙이면 하나의 장소를 나타낼 수 있죠. 병 안에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이제 이런 문장을 조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과 똑같아요. 병 안에 뭐가요? 있습니다. 물고기가요. 라는 가장 흔한 구조예요. 즉, 주어가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저는요, 아니요, 선생님, 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물고기가 병 안에 있어요. 라고 해서 물고기를 앞으로 갖다 뺄래요. 라고 하신다면 빼보세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앞으로 빼졌을 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요예요, 짜예요? 그렇죠. 요가 아니라 짜이에요. 왜냐하면 요는 그냥 어떠한 대상이 있다예요. 근데 물고기가 병 안에 있다라고 이 병 안은 장소니까 요가 아니라 짜이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장은 무조건 장소 안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장소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서 현재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조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묘사를 할 때 쓰는 문장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봐주시면 这儿有咖啡, 여기 커피가 있어요. 말 바꿔봐요. 커피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카페이짱 이쪽이지 카페 요쪽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가 앞에 나와서 이 장소에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걸 조년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명사 뒤에 방위사 빙즈 리면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장소가 문장의 주체와서 이 장소에
뭔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걸 조년문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동사는 당연히 있다,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쭈가 대부분 많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쭈는 동사 뒤에 붙어서 무슨 의미를 있죠? 그렇죠? 지속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꽈져, 걸려 있어요.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라는 말은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사가요. 출현과 소실,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昨天来了 이걸 어제 누가 왔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사 뒤에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 왜냐면 사라졌다, 없어졌다 나타내니까 왔다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조년문은요. 목적어 앞에 이렇게 지시대명사 아니면 특정한 걸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장소에 뭔가가 있고 나타났고 없어졌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지 누구인지 어떤 대상인지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주시면 방 안에서 누가 걸어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의 강조 포인트는 방 안에서 걸어 나왔어를 강조를 하는 거지. 방 안에서 우리 집 고양이가 걸어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앞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식대명사나 특정한 인물, 사물을 지칭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조년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년문은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만들어서 말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소에 뭔가가 있다라는 문장을 나타내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这是 이것은 뭐뭐입니다. 很好的 또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간다라고 했어요. 봐주시면 锻炼机会 이 단어 외우셔야죠. 机会는 기회라는 뜻이죠.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묶어갈 수 있네요. 이거라는 표현은 하나의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또 뒤에는 명사하고 이거라는 표현을 어디다 붙일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답부터 얘기하면 먼저 나옵니다. 즉 오늘은 SVO 문형에서 이 명사 목적어를 꾸밀 수 있는 관형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관형어가 나온다라는 건 이 뭔가 명사 앞에 어떤 꾸며져 하나의 예쁜 빨간색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그 순서는 반드시 뭐부터 나온다? 수량사 먼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이 수량사를 얼마나 중요시함을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이 양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조해서 많이들 얘기해서 얘가 꼭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기타 수식어 성분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의 좋은 단련 기회네요. 단련할 수 있는 기회네요. 라고 해서 정답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可爱 귀여워요. 형용사 나왔네요. 她女儿 딸내미가 귀여워요. 말 되네요. 뒤볼까요? 特别 라는 표현은 그쵸. 한자 그대로 보시면 특별히 매우 매우 귀여워요. 말 되네요. 마지막 단어 봅시다. 长得 라고 나왔는데 얘는 아까 제가 듣기 할 때도 했었죠. 짱이라고 읽으셔야 자라나다, 생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오늘 떠가 붙었는데 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이거 한 정도가 라는 뜻이에요. 중국어에서 얘를 동사 뒤에 붙어서 정도를 나타내준다라고 해서 정도보어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이 딸내미 그녀의 딸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요. 이 말을 나타내야 돼요. 제가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떠를 붙이고 그 상태를 묘사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답은 她女儿长得特别可爱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정도보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3, 4, 5급 공통 쓰기 일부분에서 다 나오는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중국어는 시간의 어순이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말이 항상 이루어져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
이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만들었을 때 말하다라는 표현도 필요하고 유창하다라는 말도 필요해요. 근데 동사랑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를 동사, 형용사를 다 같이 나열을 해버리니까 봤을 때 어떤 게 수로인지 모르고 어떤 게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게 하나의 문법적인 표지. 이걸로써 기준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정도 보었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중국어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걸 듣고 내가 유창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듣고 유창하다 판단은 얘가 더 뒤에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정도가 유창하다, 说得很流利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저 노래 잘 못해요 라는 표현은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唱得不太好. 얘를 이으려다 보니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거를 표현을 해서 이거 한 정도가 어떠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형용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더운 정도가 엄청나, 热得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보어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生气는 화내다는 죠. 엄마 화났니? 마마 生气吗? 이거 우리 엄마 맨날 화내. 生气吗? 라는 표현인데 마지막 단어 볼까요? 还在. 还라는 표현은 여전히. 근데 어쩐다고? 부사예요. 그쵸? 여전히 화를 내요. 짜이는 얘도 부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예요. 선생님 짜이는 뜻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짜이는 동사로서 어디에 있다. 我在这儿, 저 여기에 있어요 라는 어디에 있다 동사의 의미에서 그 의미가 조금 더 태화를 하면서 전치사로 어디에서 라는 뜻도 되죠. 在学校,在图书馆学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의미에서 어디 해서 그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까지 살펴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계가 문법화 단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동사였다 전치사였다 부사로. 오늘 还在라는 표현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 뒤에 동작이 나와줘야 되겠죠. 엄마 아직도 화내고 있어? 정답은 마마 还在生气吗가 되겠네요. 부사 전치사의 위치는 수로 앞에 오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쓰기 1부분 넘어가서 쓰기 2부분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자 쓰시면 되겠죠. 같이 볼게요. 这个菜是牛肉做的. 이 장창 맛보세요 라고 나왔죠. 이 음식은 소고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만드는 소고기로 만들다, 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다의 의미인 주어. 그래서 우리 음식을 하다라는 표현을 做菜라고 표현을 하죠. 어렵지 않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我们从小 어렸을 때부터 就 바로 认识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关系很不错, 관계가 괜찮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럼 인식하다 라는 표현인 认을 나와줘야 되겠죠. 말씀 원자에 사람인변 써주시면 되겠고요. 3번 보도록 합시다. 빠바, 아빠가요. 虽然 A, 但是 B, 비록 嘴上 입으로는요, 没说什么 별다른 얘기 안 하셨는데, 但心里 마음속으로는 早就同意了. 동의라는 표현은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빠가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부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早라는 표현과 지오라는 단어가 합쳐서요. 이를 쫓아 早지오라고 하면 일찌감치라는 부사를 나타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묶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서 4번 我们必须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거 반드시. 근데 어째요? 在2点前 2시 전에. 이 부분이 수로가 되겠네요. 그쵸? 리 떠나요. 떠나서 这里 여기를 떠난다라는 뜻이죠. 그럼 떠나서 이 장소를 탈퇴하는, 나가버리는, 열려지는, 그쵸? 카이라는 표현을 10개짜리 써주셔야 되겠죠? 이건 정말 쉽네요. 不要, 뭐하지 마세요. 一边 A, 一边 B, 그쵸? 동사하면서 동사하다. 밥 먹으면서 打电话聊天, 다 걸어요. 전화죠.
전기를 통해서 말이 건너지니까 말씀 화를 써서 화자를 써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쓰기 이 부분은 요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자, 10월 대비 3급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진행했는데 제가 정리해드린 단어는 한 번씩 꼭 외워두셨다가 시험 보기 전에 꼭 정리해두고 가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달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싱크올러.